사기열전. 32. 회음후 혈전. 싸움에 진 장수는 무용을 말하지 않는다. 한나라 원년 8년에 한나라 왕은 병사들을 이끌고 동쪽 진창으로 나가 삼진을 평정하였다. 한나라 2년에 함곡관을 나와 위나라와 황하 남쪽 땅을 차지했다. 한나라와 은나라 왕도 모두 항복했다. 제나라 조나라의 군대와 합쳐 초나라를 쳤는데 4월에 평성에 이르렀으나 한나라 군대가 패하여 흩어져 돌아왔다. 한신이 다시 병사를 모아 한나라 왕과 형량에서 만나 경과 삭 사이에서 초나라를 깨뜨렸다. 그래서 초나라 군대는 결국 서쪽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한나라 군대가 평성에서 패하여 물러나자 세왕 사마흥과 저광 동해가 한나라에서 도망쳐 나와 초나라에 항복했고 제나라와 조나라도 한나라를 배반하고 초나라와 화친을 맺었다. 6월에는 위나라 왕포가 부모의 병을 돌본다는 핑계로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더니 그 나라에 이르자 곧장 하관을 폐쇄하고 한나라를 배반하여 초나라와 화친을 조약 맺었다. 한나라 왕이 역생을 보내 위나라 왕 표를 달랬으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팔을 한신을 좌성상으로 삼아 위나라를 치도록 했다. 위나라 왕 표는 포판의 수비를 강화하고 임진으로 통하는 물길을 막았다. 한신은 대군을 거느린 것처럼 꾸미고 배를 이어 임진에서 황하를 건너려는 신용을 하고 하양에서 모갱부로 군대를 건너가게 하여 위나라 수도 안읍을 습격했다. 위나라 왕 표는 놀라 병사를 이끌고 한신을 맞아 싸웠으나 한신은 표를 사로잡아 위나라를 평정하고 한나라의 하동군으로 만들었다. 한나라 왕은 장의를 보내 한신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북동쪽으로 직격하여 조나라와 대나라를 치도록 했다. 그 뒤 9월에 그들은 대나라 군대를 깨뜨리고 연허에서 대나라의 제상 하열을 사로잡았다. 한신이 위나라를 항복시키고 대나라를 깨뜨리자 한나라 왕은 사자를 보내 그의 정예 병사를 이끌고 형량으로 가서 초나라 군대를 막도록 했다. 강무군이 대답했다. 제가 듣기로 지혜로운 사람도 1000번 생각하면 한 번 실수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1000번 생각하면 한 번은 얻은 경우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미친 사람의 말도 가려서 듣는다 라고 했습니다. 제 계책이 반드시 쓸만하지는 않을지라도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저 성안군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길 계책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실수하여 군사가 호의 성 밑에서 깨지고 자신은 지수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장군께서는 황하를 건너 위나라 왕 표를 사로잡고 하열을 연여하여 사로잡으며 단번에 정령에서 내려와 하루아침에 조나라의 대군 20만 명을 깨뜨리고 성안군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름은 나라 안에 알려지고 그 위세가 천하를 뒤흔들었습니다. 농부들은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겨 농사를 멈추고 쟁기를 내던지고 아름다운 옷에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장군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기다리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으니 장군에게 이롭습니다. 그러나 장군의 사졸은 지칠 대로 지쳐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군께서는 지친 사졸을 몰아 갑자기 수비가 튼튼한 연나라 성 밑으로 쳐들어가려고 하십니다. 싸운다 하더라도 아마 싸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힘으로는 성을 뺏을 수 없고 이쪽의 지친 실정을 드러내고 기세가 꺾인 채로 시일만 끌다 보면 군량미마저 바닥날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연나라조차 항복하지 않는다면 제나라는 반드시 국경의 방비를 갖추고 스스로 강화시켜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연나라와 제나라가 서로 버티며 항복하지 않는다면 유방과 항우의 싸움은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질지 분명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장군에게 불리합니다.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연나라와 제나라를 치는 것은 잘못된 계책입니다. 군사를 잘 쓰는 사람은 이쪽의 단점을 가지고 적의 장점을 차지하고 이쪽의 장점을 가지고 적의 단점을 칩니다. 한신이 물었다. 그러면 어떠한 계책을 써야 하겠습니까? 광무군이 대답했다. 지금 장군을 위한 계책으로는 싸움을 멈추어 병사들을 쉬게 하고 조나라를 어루만져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로하며 백리 안의 땅에는 소고기와 술로 날마다 잔치를 벌여 사대부들을 대접하고 병사들에게 술을 먹인 뒤에 북쪽 연나라로 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변사를 시켜 연나라에 간단한 편지를 가지고 가서 장군의 장점을 알리도록 한다면 연나라는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연나라가 복종하면 변사에게 동쪽 제나라로 가서 연나라가 복종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제나라는 바람에 휩쓸리듯 복종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나라를 위해 다른 묘책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천하의 일은 모두 뜻대로 될 것입니다. 용병의 큰 소리를 먼저 치고 진짜 사람은 나중에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말합니다. 한신이 대답했다. 좋은 생각이요. 그리고 그의 계책을 따라 사자를 연나라로 보내자. 연나라는 바람에 따라 휩쓸리듯 복종했다. 한신은 한나라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아뢰고 이 기회에 장의를 조나라 왕으로 세워 조나라를 어루만지게 하도록 청했다. 한나라 왕이 이를 받아들여 장의를 조나라 왕으로 세웠다. 초나라는 여러 차례 기습병을 보내 황하를 건너 초나라를 치게 했다. 조나라 왕 장의와 한신은 여기저기로 쫓아다니며 조나라를 구원하면서 이 기회에 가는 곳마다 조나라의 성읍을 평정하고 병사를 징발해서 한나라로 보냈다. 초나라가 갑자기 한나라 왕을 형량해서 포위하자 한나라 왕은 남쪽으로 나가 왕과 섭 사이에서 경포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나서 달아나 성고로 들어왔다. 초나라가 또다시 이곳을 급히 에워쌌다. 6월에 한나라 왕이 성고에서 나와 동쪽으로 황하를 건너 동공만을 데리고 수무에 있는 장의의 군대에 몸을 맡기려고 했다. 수무에 이르러 역사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자신을 한나라 사자라고 하고 말을 달려 조나라 성벽으로 들어갔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